가을이 오면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십니다. 물론 독감도 중요하지만 시니어 분들에게 진짜 위험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폐렴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사망 원인 3위가 폐렴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10배나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70세 이상에서 폐렴에 걸리면 5명 중 1명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독감보다 훨씬 더 무서운 폐렴의 진실과 가을철 시니어 건강을 지키는 핵심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65세 이상 무료로 맞을 수 있는 폐렴 백신 정보가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김철수 씨 72살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한 편이었어요. 당뇨나 고혈압도 없고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즐기는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틀 정도 쉬면 되겠지 하고 집에서 쉬셨어요. 처음엔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는 정도였는데 사흘째 되던 날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셨고 진단 결과는 폐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의 3분의 1이 하얗게 염증으로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회복했지만 김철수 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숨을 쉬는데 폐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후회했던 건 2가지였습니다. 단순한 감기로 생각하고 이틀이나 집에서 버텼다는 것, 그리고 폐렴 백신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것.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감기쯤이야 쉬면 낫겠지. 나는 건강하니까 폐렴은 안 걸려. 백신은 약한 사람이나 맞는 거야. 폐렴이 왜 시니어에게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세균이 들어와도 면역 세포가 바로 잡아내지만 시니어는 면역 반응이 느리고 약해서 세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둘째, 기침 반사가 약해집니다. 침이나 음식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도 기침으로 뱉어내지 못해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기 쉽습니다. 셋째, 만성질환 때문입니다. 당뇨, 심장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폐렴에 걸릴 위험이 3배에서 5배 높아집니다. 넷째, 증상이 애매합니다. 젊은 사람은 고열과 기침이 확실히 나타나지만 시니어는 열도 별로 안 나고 그냥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는 정도로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늦어지는 거죠. 폐렴의 5가지 위험 신호 꼭 기억하세요.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고열과 오한입니다. 38도 이상의 열이 나고 몸이 떨린다면 폐렴을 의심하세요. 단, 시니어는 열이 안 나는 경우도 많으니 다른 증상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색깔이 변한 가래입니다. 노란색, 녹색, 심지어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온다면 세균 감염의 신호입니다. 기침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세 번째, 호흡 곤란입니다. 평소보다 숨쉬기가 힘들거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차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가슴 통증입니다. 숨을 깊이 쉬거나 기침할 때 가슴이 찌르는 듯이 아프다면 폐렴이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5번째, 갑작스런 컨디션 저하입니다. 시니어 폐렴의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평소와 달리 갑자기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고 멍하거나 혼란스러워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왜 가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가을은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의 점막을 마르게 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게 만들죠. 또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환기를 자주 안 하고 난방을 시작하면 실내 공기가 더 건조해져서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폐렴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폐렴구균 백신 접종입니다.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인 폐렴구균을 예방하는 백신이에요. 폐렴구균 백신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3가 단백결합 백신과 23가 다당질 백신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국가에서 무료로 23가 백신을 접종해 드립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맞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한 번만 맞으면 되나요? 23가 백신은 한 번 접종하면 5년 정도 효과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5년 후에 재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13가 백신도 함께 맞는 것을 권장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팔이 아프거나 미열이 날 수 있지만 이는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고 2, 3일 안에 사라집니다. 폐렴으로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꼭 이번 가을에 접종하세요. 백신 외에도 생활 속 예방법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손 씻기입니다. 외출 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세요.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어야 합니다. 폐렴균의 30%는 손을 통해 전파됩니다. 둘째, 구강위생 관리입니다. 입안의 세균이 폐로 넘어가서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침과 함께 세균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하루 3번 양치질하고 자기 전에는 꼭 양치하세요. 틀니를 하신 분들은 틀니도 매일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기도 점막이 촉촉하게 유지돼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씻어내는 기능이 좋아집니다.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는 물을 더 자주 마셔야 합니다. 넷째, 실내 환기와 습도 유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최소 30분씩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세요. 실내 습도는 4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매일 물을 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깨끗이 청소하세요. 더러운 가습기는 오히려 세균을 퍼뜨립니다. 다섯째, 금연입니다. 담배는 폐의 방어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렴에 걸릴 위험이 3배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으시면 폐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예방접종 챙기기입니다. 폐렴구균 백신뿐만 아니라 독감 백신도 매년 맞으세요.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하니 꼭 챙기세요. 면역력을 높이는 4가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단백질은 면역 세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하루 3끼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계란, 두부, 닭가슴살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시고요.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한 브로콜리, 파프리카, 키위, 귤이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아연도 중요합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에 많이 들어 있어요. 둘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니 적당히 하세요. 실내에서는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은 자야 면역세포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확 떨어집니다.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주무시고 낮잠은 2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최대 적입니다. 취미 생활이나 명상, 요가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도 면역력을 높입니다. 하루에 10분만 웃어도 면역 세포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퇴원 후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폐렴구균 백신과 독감 백신을 맞았어요. 매일 아침 양치를 더 꼼꼼히 하고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실내 습도계를 사서 습도를 체크하고 아침 저녁으로 꼭 환기했어요. 손 씻기도 더 철저히 하고 식사도 신경 써서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김철수 씨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등산 동호회 활동도 다시 시작했고 손주들과도 자주 만나서 놀아줄 수 있게 됐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입원했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숨 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백신 한 번 맞고 생활 습관 조금만 바꿨는데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진작 할 걸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폐렴의 5가지 위험 신호는 고열과 오한, 색깔이 변한 가래, 호흡곤란, 가슴 통증, 갑작스런 컨디션 저하입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예방법 6가지는 손 씻기, 구강위생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 실내 환기와 습도 유지, 금연, 예방접종 챙기기입니다. 면역력 높이는 4가지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폐렴구균 백신 접종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무료로 맞을 수 있으니 아직 안 맞으신 분들은 꼭 이번 가을에 접종하세요.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고 양치를 더 꼼꼼히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폐렴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킵니다. 폐렴은 독감보다 훨씬 무섭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건강한 가을과 겨울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시니어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백신을 아직 안 맞으신 분들께 보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로 폐렴 예방 경험이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백신 접종 후기나 생활 속 예방법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면역력 강화, 만성질환 관리,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폐렴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백신 한 번, 생활 습관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